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와 함께합니다. 훈훈한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송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 함께할까요? 네, 요즘은 흔히들 100세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살면서 언제 어디가 아플지 모르니 보험 하나쯤은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실손 의료보험을 필수로 가입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참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혈압이 있어 약을 먹고 있어도 가입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자세한 내용 더불어서 실손보험 가입 팁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개인 실손보험이 한 알쯤은 필요하다는 말들을 하죠. 하지만 자신의 병력 때문에 또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최근에 이 기준이 또 완화됐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손보험부터 좀 살펴보죠. 이건 어떤 보험을 말하는 겁니까? 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우리가 흔히 실비보험이라고도 하고 그냥 실손보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지 못한 의료비를 최대 90%까지 보장해주기 때문에 민영의료보험 또는 필수보험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낸 치료비를 나중에 청구하면 이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약값을 보장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 의료 보장이 꽤 잘 되어 있는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이 실손보험을 꼭 가입을 해야 하는 겁니까? 네, 사실 제가 필요하다, 꼭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실손보험을 드는 이유를 살펴보면 비급여 항목 때문에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병원에 가거나 약을 지을 때 내역을 잘 보면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내야 할 금액의 일정 부분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데요. 모든 치료와 약이 다 급여 항목에 들어가 있다면 실손보험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은 대부분 비싸고 또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부담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의료비 부담이 큰 편 중에 하나가 이 비급여 항목인데요. 그 부분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든다면 나중에 부담이 훨씬 덜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비싼 검사나 치료비도 보장이 다 되는 겁니까? 네, 특약에 가입하시면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 MRI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정형외과에서 치료사가 손으로 치료해주는 도수치료는 한 번 받는데 몇만 원씩 하죠. 그렇다고 한 번 받아서 치료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부담이 돼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지만 실손보험 특약을 가입하면 전부는 아니어도 상당 부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실손보험에 가입을 해 있다면 고가의 치료비나 검사비 걱정은 좀 덜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예전에는 좀 까다로웠던 그 기준이 좀 완화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변경이 된 겁니까? 네, 한마디로 유병력자를 위한 실손보험 상품이 판매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유병력자 실손보험인데요. 그동안 보험사들은 건강한 사람에 대해서만 실손보험 상품을 가입을 받아왔고요.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가입을 하고 싶어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손 상품에 가입해 의료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네, 보험이 필요한 만성 질환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존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부분 심사 조건이 좀 완화가 됐습니까? 네, 기존 실손보험은 병력 관련 5개 사항 및 음주와 흡연 여부, 운전 여부 등 총 18개 사항을 심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병력 관련 3개 사항 및 직업과 운전 여부, 월소득 등 6개 항목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등 가입 장벽을 크게 낮췄습니다. 그러면 심사 기준이 많이 낮춰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치료와 발병 이력 심사도 완화됐는데요. 기존 실손보험은 최근 5년간 치료 이력과 중대질병 발병 이력 등을 심사해 수술 및 투약 등 진료 기록이 있을 경우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유병력자의 실손보험은 투약 여부는 제외하고 최근 2년간 치료 이력만 심사하고요. 또 최근 5년간 발병 및 치료 이력을 심사하는 등 중대질병도 기존 10개에서 백혈병을 제외한 암 1개만 심사하는 것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러면 고혈압이 있어서 고혈압 그 조절약을 먹더라도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한 건데 이게 아직은 모든 보험사에서 이 유병력자를 위한 실손보험 상품이 판매되는 건 아닌 겁니까? 네, 지난 4월 2일부터 7개 보험사가 유병력자 실손보험 상품을 판매를 시작했고요. 올 상반기 중에 상품을 내놓을 예정인 보험사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2년 동안 특별히 치료 이력이 없고 중대 질병이 없다면 이게 60대 이상이라도 가입이 가능한 거죠. 네, 가입 연령은 5세부터 최대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별로 약간 차이점이 있어서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하니 반드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장 범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력자 대상이라서 보장 범위는 좀 기존에 비해 좀 좁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병원에서 이제 의사한테 처방을 받는 처방 조제 비용은 보장하지 않고 외래 진료에 한해서만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의료비는 하나의 질병 상해당 5천만 원 한도, 통원 외래 의료비는 1회당 20만 원 한도로 연간 180회를 보장하는데요. 과도한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장 대상 의료비 중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은 30%로 설정했습니다. 가입자가 최소한 입원 1회당 10만 원, 통원 외래 진료 1회당 2만 원을 부담하기도 했습니다. 네, 보장 범위가 많이 줄었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상당 부분 보장이 되는군요. 그리고 사실 그 가입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금액, 보험료입니다. 아무리 보장을 해준다 그래도 이게 너무 비싸면 또 가입을 망설이게 되잖아요. 네, 일단 기존 실손보험 상품 대비해서는 가격이 다소 높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싼 건 아니고요.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월 보험료는 50세 남자 기준 월 35,812원, 50세 여자 기준은 54,573원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그 기존 실손보험 상품에 비해서는 다소 보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 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보험도 상품에 따라서 이게 갱신 주기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뭐 2년 혹은 10년 주기로 갱신이 되기도 하는데 이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어떻습니까? 네, 보험료는 매년 갱신됩니다. 역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또 상품 구조는 국민건강보험제도 및 의료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3년마다 변경되고요. 상품 구조 변경 시 보험 계약은 유지되지만 보장 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부분도 가입 전에 미리 확인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사실 보험은 뭐 안보험도 있고 사망보험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안보험 같은 다른 보장 상품과 같이 가입을 해도 되는 겁니까? 네, 금융당국은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을 포함한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실손의료보장으로만 구성된 단독 상품으로 분류해서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끼워 팔기를 막겠다는 건데요. 다른 보험 상품에 비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불가한 겁니까? 네, 그건 아닙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 사망보험 등 다른 보험 상품을 별도의 보험 계약으로 동시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 상품 특성이 상이한 여행자 보험과 단체 보험은 기존과 동일하게 실손 의료보험을 특약으로 포함한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예외를 두고 있긴 하군요. 어쨌거나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 상품 끼워 팔기 그런 피해를 막겠다는 의도네요. 네, 맞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의 판매 추이와 함께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고요. 실손의료보험 끼워 팔기 금지가 판매 현장에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밀착 점검할 것이라는 입장도 냈습니다. 또 올 하반기 중에는 실손의료보험 상품 간 연계 제도 시행 전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한 실손 의료보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좀 더 자세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각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손보험 가입 팁도 좀 알아볼게요. 이게 어떤 부분을 확인한 후에 가입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먼저 자기부담금 확인이 필수입니다. 기본형 보험과 특약의 자기부담금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기본형은 자기부담금이 10%고 특약으로 보장받는 도수치료나 치외충격파, 비급여주사, MRI의 자기부담금은 30%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는 정도를 미리 파악을 해두셔야 합니다. 네, 이 보험사에서 보장해주는 금액은 당연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본인이 나머지 또 내야 하는 부담금까지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보험 계약에서 특약은 이게 필수인 겁니까? 아닌 겁니까?
네, 보험에 가입할 때 보장 내용은 기본 계약과 필수 특약, 선택 특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택은 말 그대로 선택이라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넣으면 되고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이제 포함하지 않으면 되는 건데요. 추가할수록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보험료 역시 오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특약은 자신에게 맞게 합리적으로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선택사항에 따라서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손보험에 가입할 때 또 알아둬야 될 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갱신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보통 갱신형 특약에 가입하면 정해진 연마다 보험료 상승이 있는데요. 만약 1년 갱신 상품이라면 매년 보험료가 새로 갱신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알아두셔야 오른 보험료로 인해 당황스러운 상황 면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오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소액이라도 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실손의료비 특약의 경우 1년 갱신형입니다. 네, 이 갱신형 상품이 보험료가 오른다면 비갱신형 상품은 그러면 보험료 오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네, 비갱신형 특약은 가입 후 만기할 때까지 보험료가 일정합니다. 처음 설정된 보험료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납입 기간 중에 매달 같은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저는 궁금한 게 중복 보장이 가능할까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손 보험을 가입한 후에 다른 보험사에서 또 가입을 하면 이게 두 배로 보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아닙니다. 네, 두 배로 받을 수 없고요. 그 경우에 해당 보험사들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 중 보장 비율만큼 부담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총 100만 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A 보험회사 50만 원, B 보험회사 50만 원을 각각 부담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실손보험 중복 가입은 대부분 손해입니다. 둘 다 받을 수가 없군요. 그러면 중복 가입을 해도 혜택을 받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겁니까? 네, 한도 초과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드릴게요.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입원 의료비는 최대 5천만 원, 통원치료비는 하루 30만 원 범위 내에서만 보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MRI 촬영이나 고비용의 치료를 받았을 때 보장 한도가 초과돼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손의료보험을 중복 가입했다면 한 보험사별로 비례 분담하기 때문에 각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보장 한도 내에서는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보장 한도가 초과됐을 경우에 나머지를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만약 통원 의료비가 60만 원 발생했는데 한 상품만 가입했다면 보장금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지만 두 보험회사의 실비에 가입했다면 각각 30만 원씩 총 60만 원의 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 자신이 사용한 의료비를 전부 이렇게 어쨌거나 보장을 받는 건데 앞서서 대부분 실손보험을 두 곳 이상 중복으로 가입을 하면 손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네, 실손보험 보장 항목은 크게 실손보상과 정액보상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실손보상과 정액보상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중복보장의 가능 여부입니다. 실손보장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만 보상하기 때문에 중복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 항목은 질병 입원, 질병 통원, 상해 입원, 상해 통원이고요. 이러한 보장 항목은 여러 개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복 가입했다면 실제 발생한 의료비 한도 내에서 보험사들이 분담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손 보장과는 다르게 정액 보장은 이게 보험사들이 분담하지 않고 이게 무조건 준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정액 보상은 실제 발생하는 의료비가 아닌 보험사고 발생 시 사전에 약속한 금액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정액 보상 항목은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 입원 일당 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훈훈한 경제에서는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포함해서 이 일반 실손보험 가입 팁까지 살펴봤는데요. 사실 실손보험은 보험사나 상품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미리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훈훈한 경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